명사 초대석.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사들을 초대해서 이 명사의 삶과 철학, 또 화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명사 초대석. 자, 오늘은 부산시 약사회 최창욱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부산시 약사회 최창욱 회장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지세요. 예, 좀 네. 준비 좀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라디오라는 것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도 이렇게 뭐 색감이라든가 옷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예, 대외적으로 볼 일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신경 좀 쓰고 나고 또 집사람이 또 많이 또 도와줘서 이렇게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멋들어진 의상만큼이나 좋은 말씀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를 했던 이 부산시 약사회장 선거에서 그야말로 느노라 하는 그런 경쟁자들을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회장으로서의 첫 해 임기가 시작된 만큼 또 하루하루 아주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 특별히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작년 12월에 네.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제가 약사회에서 6년간 총무 생활을 했고 네. 3년간 부회장을 하면서 옆에서 내가 회장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많은 고민도 했었고 네. 또 9년간 해무를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약사들이나 또 시민 건강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는 9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회장에 한번 출마해서 내 뜻을 펼쳐야 되겠구나 싶어서 한번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예. 저희 그런데요. 네. 당선 이후에 이 부산시 약사회에 전념을 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약국도 잠시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정말 각오가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변에서는 특히 가족들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28년간 하던 약국을 네. 잠시 접은 게 아니고 완전히 폐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근 회장으로서 전념을 다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 집사람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네. 집사람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제가 3월 30일부로 약국을 접고 네. 4월 1일부터 부산시 약사의 해관에 출근해서 네. 지금 해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내분의 내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 가지 그 약국을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약국을 폐업하겠다고 하셨을 때도 또 지지를 해주셨고 예. 오늘같이 이렇게 의상 코디까지도 도맡아서 해주시고. 예, 하여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그 부산시 약사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시내에는 약사분들이 3,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 신고를 거쳐서 지금 약사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2,500명에서 한 2,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약국이 보통 한 1,600개 정도고 나머지는 약국에 근무를 하거나 또는 병원이나 공직에 아니면 유통의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의약 분업이 시작이 된 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15년 정도 지난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는데요. 그동안 일반 시민들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좀 우선이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약사들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네. 시작되고 네. 한 15년이 지나면서 의약분업 제도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연착륙했거든요. 네네. 즉 15년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약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제는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에 예방이다.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은 약국에서도 처방조제에 대한 치료보다는 치료도 하면서 환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식이 그다음에 운동 습관, 그다음에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그다음에 의료기기의 제공 등 다양한 예방 활동에 좀 주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장님께서는 약사뿐만이 아니고 약국도 변신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래요. 일단 약사의 변신은 어떤 의미인지는 좀 감이 오는데 약국의 변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신을 하겠다는 거죠?
네, 약사가 변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바뀐다는 것인데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의 변화 없이는 소프트웨어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들도 좀 보수적인 집단이 약국인데 네. 이제 약국을 이용하는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젊은이들이나 예방 질병에 안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더욱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활기차게 약국이 좀 변해야 되는데 네. 조명, 인테리어 이런 가구의 내부 부분까지도 좀 약사에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좀 변화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질병이 환자 아닌 사람도 네. 얼마든지 해서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토탈 헬스케어 마켓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밝으면서 편안하게 함께 들러서 건강에 대해서 또 미리 예방할 수도 예방도 있고 하고 생각도 나눌 수 있고 네. 또 걱정도 하기도 하면서 이래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 3-for-1 통합 서비스라고 지난해 말부터 부산시 차원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예, 부산시에서 3-for-1 통합 서비스를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보건, 의료, 복지를 받아야 될 시민들에게 이 보건과 의료와 복지를 서로 연계해서 그분에게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우리 보건 의료 서비스가 그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또 지금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한 탓인지 잘 진행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어서 아마 가시적인 결과는 올 후반기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또 우리가 된 분들이 보건과 의료와 복지 다양한 서비스를 일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 약사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또 서로 하도록 보건의료 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실질적인 사항도 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약사회에서 회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우리가 보통 약사라는 것은 이끌어가는 쪽이 아니지만 우리가 메인이 아니고 서버라도 다른 보건의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리고 특히 의료 수급자들 이분들이 병원 진료 후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거나 또 상담하고 또한 원격으로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해서 약 복용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운동은 잘하고 있는지 식사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사후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회장님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놓고 정부와 여당 또 야당이 서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논란의 쟁점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서비스 발전 산업 기본법은요. 정부가 서비스를 발전을 위해서 고용 창출 및 여러 가지 높은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의 기재에는 경제 논리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 그 보건의료복지가 돈이 있는 분들은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돈이 없거나 가난한 또는 의료고비 환자들은 뒤로 밀리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좀 다양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그런 우려가 있다. 즉 양극화를 이루어서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걱정이 돼서 약사회 차원에서도 너무 경제 논리하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좀 의논해서 대기업이나 경제 논리에 맞지 않도록 평범하게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조금 좀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현재는 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 약사회 입장도 살짝 밝혀주시긴 했는데요. 이 서비스법이 그 시행이 되면은 병의원, 약국 어떤 영향을 각각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법대로만 통과만 된다면 병원, 병의원들도 영리를 너무 목적으로 하다 보면 과잉 진료 또 약국에서는 그렇다는 과잉 투여로 인해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서
제대로 과잉 진료에 의한 돈을 네. 많이 한다든지 또 과잉 투여에 의해서 약물 부작용에 의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대기업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진출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환자를 위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결국은 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네. 부산시 약사에서도 아직까지는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부산시 약사는 현재는 이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작년에 또 처음으로 6년제 약사가 배출이 됐고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6년제 약사들이 배출이 되는 해입니다. 네. 과연 새내기 약사들이 얼마나 더 개국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또 약국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금 부산 시내 약국이 한 1,600개에서 1,700개 정도 사이에 네. 항상 있습니다만 오. 지금 작년에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해서 아직까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약대를 가기보다는 약국 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새내기 약국이 약사들이 나와서 개국이 더 많은 것보다는 아마 지금은 현재로는 좀 주춤한 상태이고요. 네. 아마 새내기 약사들이 보다 질 높은 복약 지도나 그다음에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현재로는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전망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약국가에서는 또 그동안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예, 것인지. 당분간 6년제 약사가 배출되기 전에 한 2년 동안 일단 약사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무 약사님이나 여러 가지가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네. 지금 좀 약사님들이 좀 많이 배출되는 바람에 네. 조금은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명사초대석 오늘 부산시 약사회 최창욱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교통안전의 길잡이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연결합니다. 김양희 리포터. 네, 오늘 명사초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약사회 최창욱 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교통 제보와 그리고 또 캠페인이 나가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들, 예. 목감기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여쭤보기도 하고 몸에 좋은 그런 건강식이 또 어떤 거 있는지 참 아주 그 밝게 자상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약국을 운영하실 때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네. 별로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네. 가능하면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의학용어나 네. 약물자에서 알아듣기 쉽게끔 잘 비유를 해서 네.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쉽게 설명하려고 꽤 노력했으니까 저는 아마 연세 드신 분 특히 할머님들 편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군요. 손을 꼭 잡아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감기 후에 계속해서 목이 아파서 고민을 했는데 네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이유가 예, 있네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커피는 아마 이뇨작용이 있다 보니까 네. 마실 때는 따뜻하게 좋은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기관지가 또 건조해지면 목이 신 목소리가 나거나 자꾸 목신 소리가 나와요. 갈라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네. 예를 보면은 집에서 좋은 꿀이 있으시면 꿀을 한 스푼 떠서 입안에 가만히 넣고 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면 침 넘어가듯이 살살 넘어가면 그게 기관지 염증도 좀 치료도 되고 우리가 네. 먹는 프로폴리스 예.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단지 좋은 꿀이어야 됩니다. 토종 꿀이어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애청자께서 이제 약국 운영을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회장님, 사모님께서 짐 싸서 집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도 물어오셨어요. 예, 제가 2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이번에 약국을 접고 회장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7년보다 더 많이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할 테니까 네. 좀 많이 믿어달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도 해야 되지만 집사람과 한 약속도 꼭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이 네. 다수의 그 미래학자들과 또 언론에서
약사가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사 사회를 위협을 하는데요. 약사 무용론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통 의약 불입이 되고 나서 약사님들이 병원 처방을 받고 처방전대로 조제를 해서. 하는 행위 네. 자체를 약사의 일을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기계가 하면 되지 않느냐. 기계가 하면 정확하다고 재작년에 미국에서 이런 약가 사고 때문에 조제 실수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 보니까 네. 한 건도 실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그거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조제하는 행위 자체가 약사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마 기계가 한다 하면은 아무쪼도 환영을 합니다. 단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면서 복약 지도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먹는 방법인지 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네. 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필요한 부분의 음식, 운동, 식사, 영양요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아마 이런 조제하는 약 자동 기계가 보편화되면 네. 오히려 환자들은 약국에서 약사들로부터 아주 폭넓고 다양하고 이 제대로 된 복약지들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복약 순응도라고 있는데요. 약을 먹으라고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라고 처방을 해서 약을 드리면 80% 이상은 다 드시지 않아요. 대부분 저도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도 3번 먹기 어려운데 네. 약 먹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약국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해 가면 10일 후에 20일 후에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해서 전화해서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들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그게 점점점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약사로부터 조제할 당시 말고도 항상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아마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휴먼 터치 같은 네. 그런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저는 무용론이 아니라 유용론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그 일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1년 넘게 한 지역 일간지에서 그 약에 관한 칼럼을 게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보람이 크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참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매주 월요일 날 저 신문사를 얘기해도 되나요? 네. 비일보에 비일보에 매주 월요일 날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칼럼을 썼습니다. 약이 되는 약이 얘기라고 해서 한 70몇 편을 썼었거든요. 사실은 매주 돌아오는 게 굉장히 토요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쓰긴 힘들었는데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보람도 있었고요. 또 그걸 읽고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저를 또 방문하러 오셔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조금 귀찮을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보람이 있었고 또 약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나 환자들한테 또는 시민들에게 많은 걸 알려줘서 저도 좀 뿌듯한 느낌이 들고 저도 상당히 그리고 이 컬럼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아져서 제가 선거 운동할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 약사 회장의 임기가 몇 년이죠, 회장님? 3년입니다. 그렇군요. 약국을 접고 이렇게 전념하겠다는 각오만큼이나 이 재임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도 또 크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중점적으로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약 중에 제일 먼저 내드는 게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약국에서 열심히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약을 처방하는 것 자체가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성분의 약이 의사들 처방에 의해서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의약품 조제는 처방이 없으면 약을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방이 상품명이 바뀔 때마다 그 재고가 참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는 만약에 100가지 약이 있다면 사용하다가 그만두고 처져 있는 재고가 한 7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70여 가지가 그게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돈 주고 사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 때문에 모든 약 부산시에 있는 이 1,700개 약국들이 다 재고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처방이 나오지 않고 그런 약국 재고가 돼 있는 거를
좀 유통업체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저희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반품 사업이나 또 다시는 자연스럽게 반품이 되도록 그리고 재고 부담이 없어야 우리가 처방전을 들고 있는 환자들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나고 그래야 또 약국 경제도 좀 좋아지고요. 네네. 또 그렇게 하도록 좀 하는 것이 대내적으로 좀 그렇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 좀 약국 환경을 좀 바꾸는 거에서 예. 약사님들도 바꿔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산 시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치료는 병원 들려서 약국을 와서 하지만 건강해지고자 하는 분 헬스 앤 뷰티 시장에 네.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건강한 사람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요즘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건강 수명이 길어질 수 있도록 네. 약국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고 또 그리로 인해서 우리도 개선도 좋아지고 또 부산 시민도 건강해지는 요즘 뭐 부산이 좀 건강하지 못한다고 지표가 나오는데 네. 그런데 건강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약물 오남용 교육을 저희들이 유치원생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약품의 효능을 얘기하고요. 약사님은 안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약이라는 것은 항상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처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야 본인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약사가 그런 역할을 해서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약물 상식을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건강한 사람 더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제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꼭 해야 될 거고 결국은 환자나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약사나 의사가 보조를 하는 셈이 되지 의사 약사가 위에 있고 환자가 밑에 있는 그런 세상은 이미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서로 협력하고 시스템적으로 해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예.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갑자기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약사분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이분도요. 예. 제가 이제 뭐 감기약이든 무슨 약이든 약을 사러 가면 약을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그 사정을 해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약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해야지. 예. 더 주시고는 아까 그 오남용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이 안정성을 특별히 좀 그 아끼는 마음에서 환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약사들은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오남용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항상 무리하지 않는 법에서 항상 네. 환자들이나 손님들에게 알려주려고 대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들은.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약사를 대표해서 또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또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 항상 저도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환자들의 권리라는 것은 환자들은 의사나 약사에 비해서 정보에 대해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환자분들에게 질병이나 또는 약물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약을 타신 분들이 보통 가벼운 감기약일 경우는 별 신경이 없는데 한 달, 두 달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약사님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약을 드시고 불편한 게 없었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왜? 약이라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약을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치 않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항상 메모해둬라. 네. 메모하셔서 내가 약을 먹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하니까 다음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병원에 가기 전에 약국에 들려서 메모를 하나 부탁을 받고 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환자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거고 환자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그렇게 부작용이나 불편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에게 약을 드시거나 오래 드시는 분들은 항상 불편한 점이 없느냐.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평소 때 내가 느끼지 못한 증상이 없느냐라고 항상 여쭤보고 그걸 항상 메모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들도. 그래서 네. 그 메모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훨씬 더 나은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아주 생각해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네.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그게 권리를 저희들이 정보를 줘야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네. 몸을 낫게 하는 약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약으로 인한 또 다른 질환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환자의 권리 제대로 잘 알고 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명사초대석 부산시 약사회 최창욱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통안전의 길잡이 45분.